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또 이제 오늘 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토지 책을 찾아본 책 중에서 이 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잠깐 소개드렸던 네, 땅사로 일체라는 책인데요. 이 책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카페에서 이제 토지 스쿨이라는 어떤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운영을 하시는 저자분 성함은 정연수님. 네, 이분이 만든 책입니다. 굉장히 불인이, 토린이라 해야 될까요? 네, 토지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는데 좀 관심을 갖고자 하고 하나하나 좀 따라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이 책을 보면은 아주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책을 누가 봐야 되는지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런 사람들은 좀 이 책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면 좋다고 하네요. 네. 월급만으로 먹고 살기 힘든 분들. 들어오면 스치듯 안녕하고 나가는 분들. 그리고 땅 투자를 좀 하고 싶은데 제대로 된 안목이 없는 분들. 그리고 땅 투자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는 분들이 있죠. 땅 투자하면 큰 돈이 들어가고 장기로 묶이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해요. 그리고 또 섣불리 투자하셨다 망한 분들 있죠. 예를 들면은 기획부동산이 추천을 해준 토지에 투자를 했는데 망했어요. 이런 분들. 네. 그런 분들께서는 이 책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저자분께서 이 책을 쓰신 이유는,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굉장히 소수의, 다수의 자산이 좀 집중되어 있고, 정말 소수만 잘 사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게 부동산인데, 이 저자분이 원하시는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그래서 토브치 스쿨이라는 어떤 그 공간을 만들고 함께 정보를 교류하는 것도 보다 많은 분들이 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유를 얻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토지 투자를 해야 되는지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현재는 뭐 50조 원까지도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2018년 기준으로 이 책이 18년도에 쓰여졌거든요. 그 당시에 토지 보상금이 16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흑수저, 헬조선, 엠포세대, 뭐 욜로족, 무일푼 이 생활을 반복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 마치 로또처럼 정말 일확천금을 얻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부동산에서 가능했고, 부동산이 본인이 이제 다양한 부동산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아파트, 분양권, 상가, 오피스텔 뭐 이렇게 있지만 본인은 토지에 더 집중을 하셨던 것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요? 토지는 벼락부자에게 벼락부자는 땅의 급등한 시세 차익 때문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생각보다 뭐랄까 조금만 공부를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이분은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로 들었던 게 이제 충청도에 파루회라고 하는 어떤 모임이 있답니다. 근데 이 모임 같은 경우는 초등 동창 모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개똥 모으듯이 동창 모임을 돈을 모으면 그 돈으로 짜투리 땅을 샀다고 해요. 재밌죠? 네. 근데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짜투리 땅을 샀는데 그게 국가 수용으로 보상을 받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는 지금 계속 철도를 만들고 계속 여기저기 지역 개발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를 상대로 수용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아주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네. 참 현명한 것 같아요. 갯돈을 그냥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저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짜투리 땅에 투자를 했다. 근데 사실,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 돈이, 이렇게 사람들이 함께 모인 돈이. 그냥 뭐 여행 가고, 뭐 쇼핑하고 쓸 수 있는 돈인데, 그 돈으로 보상을 받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 소소한 돈들을 미리미리 시간에 투자를 해둔 거죠. 그리고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상가나 주택 같은 건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익을 거둔다고 해요. 그래서 현 우리나라 시점, 저출산, 고령화, 또 OECD 회원국 중에서 유례없는 정말 고령화 속도 1위라고 하는 우리나라, 또 노인 빈곤층이 1위라고 하는 우리나라, 또 굉장히 정책이 변할 때마다 막 냉탕과 온탕으로다가 부동산 뭐랄까 그 정책 급변에 따라서 굉장히 좀 불안정한 환경이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결론은 토지다. 왜냐면 토지는 관리가 쉽고 또
어떤 세계 경제 흐름 속에서도 토지는 계속 우상향했으며 또 부동산, 그러니까 부자들 같은 경우는 재산이 부동산의 52.2%가 편중되어 있고 그중에 토지에 대한 투자율이 높더라. 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만 공부를 하면 우리 또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싼 땅, 그런 앞으로 좀 국가의 수용이 될 수 있거나 혹은 각종 호재에 의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땅 혹은 뭐 여러 가지 좀 더 이렇게 내가 가공을 해서 내 건물을 올리거나 그래서 뭔가 더 앞으로 미래가 기대가 되는 땅 그런 땅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데요. 거기에서 우리의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토지를 사야 한다. 그러면은 목돈이 필요하지 않겠어? 아, 또 장기 투자해야 되잖아. 그리고 이 뭐 만약에 농지를 산다고 하면은 그거는 농지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또 세금이 장난 아니라던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편견들 있잖아요. 이게 편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저자분은 소액도 가능하다고 얘기하고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주식도 뭐 옛날에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17년 전에 1,000원이었던 4,000원이네요. 4,000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1,000원이었는데 그게 4만 원으로 올랐대요. 17년 동안. 그것처럼 우리의 어떤 토지 역시 뭐랄까, 투자 수익이 몇 배, 몇십 배 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다, 장기 투자는. 그리고, 농지증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많이들 걱정하고, 내가 농사를 지어야지만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걱정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다가 농지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또 현지 농지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금 역시 뭐 우리 그렇잖아요. 다가구 같은 경우는 세금이 많이 내잖아요. 부가율이 높아지죠. 그것처럼 오히려 일반 주거용 1주택이 세금 부과율이 낮듯이 토지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큰 세금을 내진 않는다. 하지만 장기 투자를 할 때 더 유리하고요. 사실 단타로도 토지를 사고 팔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치를 알아보고 더 싸게 사고 조금 더 붙여가지고 비싸게 파는 거죠. 그렇게 해도 세금 많이 내고 많이 가져가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음, 뭐 세금 많이 안 내고 싶으면 장기를 보유하면 된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투자처 찾기부터 말씀을 드려보면은 투자처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투자처를 찾을 때 기준을 세우셔야 되는데요. 순수하게 투자 목적으로 투자처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있잖아요. 이 지역 인근만 나는 투자를 할 거야. 이렇게 됐을 때는 좀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고 수익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좀 넓게 보시는 것, 그리고 순수하게 투자 목적으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 금액에 맞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요.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지금 현재 토지 거래가 가장 많은 지역부터 해가지고 1, 2, 3, 4, 5, 6순위를 나누고 그 순위별로다가 어, 그 순위별로다가 지역을 물색하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핫한 곳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고 해요.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핫한 곳보다는 나한테 맞는 곳을 선택하시라고 하고 또 투자 기간을 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단계별 상승이 있는데 대략 한 3번의 상승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개발 계획에 따라서 착공하고 뭐 준공하고 완공 때 3번 지가가 상승한다고 하는데 기간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본인의 기준을 세우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고 또 투자자의 자세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토지만이 아니라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B2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가져라.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고 이자는 최대한 낮추고 이자 낮추는 것도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거치 기간 내가 돈을 바로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낼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길게 잡아라. 이것이 관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출은 지렛대고 이 지렛대를 활용하는 것은 정말 현명한 방법이되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땅에 투자를 하는 거죠. 우리가 대출 받는 걸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건데 내가 감당할 만하고 내가 선택한 그
지역이나 그 물건이 분명히 수익이 날 곳이다 라고 전망이 된다면 대출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토지 같은 경우도 신중해야 할 토지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규제가 많은 토지 있죠? 네, 그린벨트, 보전녹지, 자연환경 보전녹지 이런 개발 제한의 토지들 또 그런 곳이 있어요. 이제 막 문화재 발굴 지역 뭐 이런 곳들, 예, 그런 곳들은 절대 신중하셔라. 그리고 또 너무 노른자 토지 있죠. 너무 사람들이 많이 알고 너무 이미 오른 곳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투자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입지가 불분명하거나 개발 호재가 없는 곳, 이를테면 뭐 고속도로나 역사가 없거나 인구가 감소하거나 호재가 없는 지역, 이런 것을 투자하지 마셔라. 지난번 다른 책에서 제가 울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토지 같은 경우에. 그리고 혐오시설, 예를 들면 국민묘지, 대규모의 축사, 예를 들어 뭐 한 20마리 미만의 되게 위치가 좋은데 아주 작은 축사 있잖아요. 그런 축사가 있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아주 대규모로 축사밖에 없는 곳 있죠. 양계장밖에 없거나. 네, 그런 곳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압선의 철탑 분포지, 또 뭐 토지 이용 규제, 가축 사육 제한 구역, 네, 이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은 주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너무 대규모로 이렇게 동물들을 키우는 지역은 삼가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신중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고, 이제 내 땅을 내가 이제 갖게 되면은 필히 그 땅의 용도 지역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는 기준이 있어요. 8가지 기준이 있는데 앞자만 외워보세요. 도관, 농자, 주상, 공록. 네. 그래서 이게 다 앞글자예요. 뭐 도시지역, 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 이렇게 다 앞글자인데 그 안에서 그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 가능한 것만 말씀드리자면 리스크가 많은 그린벨트나 보전관리나 보전녹지를 피하시고, 네.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녹지보다는 자연녹지나 계획관리 등 활용성이 높은 토지에 투자를 하시는 게 유리하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땅 하면 용적률과 건폐율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죠. 용적률과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땅, 그 땅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똑같은 4명이 50평의 땅을 샀는데요. 한 사람은 이 50평 중에 30평, 한 사람은 20평, 한 사람은 10평, 한 사람은 전혀 건축을 못해요. 네. 이것이 바로 뭐 주거지역이냐, 계획관리냐, 자연녹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마지막 안 되는 거는 농진구역. 농진구역은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지목을 좀 알아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토지가 뭘까요? 논? 아니면 밭이겠죠. 논은 물을 대고 있는 거고 밭은 메마른 땅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가공하기에 따라서 흙을 선토해서 논을 밭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밭을 창고를 지을 수 있는 부지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그 집가는 더 상승한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좋은 땅을 보는 9가지 방법들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좋은 땅 보는 9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가장 먼저 좋은 땅을 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은 국책사업, 그리고 개발 호재를 보는 건데요. 교통망을 따라서 이를테면 고속도로, 철도, 도시 인프라 이런 것들, 신설국도, 연계가 쉬운 곳 이런 곳들을 보셔야 되고 지도를 항상 눈여겨보셔야겠죠. 그리고 신도시 개발 가능한 곳을 보셔야 됩니다. 이를테면 대지보다는 전과 답이 더 보상을 받기가 쉬워요. 그래서 땅값이 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도시를 만들 때는 항상 어떤 택지구를 만들거나 혹은 뭐 역세권 어떤 도시를 만들거나 할 때는 농지가 보상이 들어가서 그곳이 완전히 탈바꿈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수용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마을보다 1km 이내에 있는 토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수용되는 지역이 또 뭐 몇 미터 미만으로 이렇게 뭐 크기가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용지 경계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고요. 요거 제가 지난번에 역세권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개발 전략이 투자 수익이 된다. 그래서 전략들을 잘 확인하시는 것. 네, 그리고 지자체, 국토부에 열심히 문의를 하셔서 개발 계획이 정말 확실한가, 이게 정말 국가 사업이 맞는 거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어떤 국책 사업들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현장 답사를 하시고 발품을 팔고 목적을 가지고 땅을 보고 주변 환경을 보고 입지를 잘 살펴서 어떤 규제랑 관련법이 있는 거 확인을 하고 마지막으로 개발 가능성과 전망을 살피고 결점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걸 감당 가능한가를 살피고 그 다음에 내 땅이면 실행하시라.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토지를 볼 때 서류도 봐야 되죠. 우리가 건물을 볼 때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을 보듯이 토지는 토지대장, 토지 등기부 등본, 지적도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함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민원24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하시니까요. 그리고 농취증. 네, 아까 제가 내가 농업인이 아니지만 토지를 가질 수 있다, 농지를 가질 수 있다. 그러려면 농취증을 발급해야 되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두 가지 안에서 활용하십니다. 영농 체험, 주말 영농 체험용으로 발급을 하시거나 아니면 농업 경영용, 그래서 계획서랑 함께 작성을 해서 하시거나 네,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도로 투자에 대한 부분, 어떤 계획 도로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교통망이 개선되는 지역은 어느 지역인가, GTX냐, 곡선 전철이냐, 경강선이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 밖에 우리가 토지 보상이나 혹은 여긴 정말 투자처로서 확실하다라고 하는 곳들을 알아볼 작은 단서들이 있는데 이것만 말씀드리고 좀 끝내려고 합니다. 일단은 어떤 관심 토지가 있어요. 그곳에 컨테이너가 늘어나요. 계속 컨테이너가 생기고 그 컨테이너에 막 부동산이 생기고 그곳은 무조건 될 곳입니다. 그리고 덤프트럭이 자꾸 보여요. 막 대형 공사가 자꾸 이루어지고 있다. 혹은 옆에 딴 데를 보는데 농지인데 분명히 여긴 논인데 깃발이 자꾸 꽂혀 있어. 흰색, 노란색, 파란색, 빨간 깃발이 꽂혀 있으면 그곳은 될 곳이다. 투자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깃발 얘기가 나와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네 가지 깃발이 있습니다. 흰색 깃발이 꽂혀 있으면요. 여기는 강제 수용되는 지역이다. 노란 깃발이 꽂혀 있으면 토지 보상 협의 중인 곳이다. 파란 깃발은 진행 중인 곳이다. 빨간 깃발은 보상이 완료된 곳이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주변에 농지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깃발 꽂힌 곳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깃발을 보면서 여기 넓어지겠네? 여기 어떻게 되겠네? 라는 걸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네요. 네. 좋은 내용이 너무 이 책에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매도와 매수 시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분 투자와 분할 투자에 대한 이야기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자, 우리가 매도하는 것도 사실은 좀 기술이라고 하고, 매수, 사는 것도 기술, 매도는 거의 뭐 신의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예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은 사는 것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매수는 언제 하냐면, 이 지역이 지금은 교통이 불편해요. 근데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을 것 같고 교통 문제가 해결되면 정말 잘 될 것 같아. 이런 곳에 투자를 하시라고 해요. 그래서 예로 들었던 게 이제 영종도 국제공항 때 배후 도시로 김포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돈을 벌었고요. 김포와 강화를 잇는 그 강화교 완공을 할 때 또 많은 분들이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근데 강화교 완공 시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완공 전 착공할 때 다리가 착공하고 있을 때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홈페이지를 예의주시하면서 국토부의 국토종합계획도로 계획, 요거, 혹은 신도시 계획, 5년, 10년 단위 계획을 좀 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극성을 가지셔야 돼요. 어, 정말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건데, 다른 분들, 남다른 분들은 실행하냐, 안 하냐. 이게 정말 차이가 크더라고요. 진짜 실행해야 되는 사람들은 놀고 있어. 언젠가 또 가겠지 하고 놀고 있어. 근데
진짜 정말 뭔가를 이뤄낸 사람들은 실행력이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극성을 가지셔야 된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투자는 인내와 소신과 결정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느 순간 정말 많은 수익을 보고 매도할 시점이 왔어요. 그랬을 때 나의 기준은 이 책에 있는 기준은 다인 것 같습니다. 복리 목표액을 정하시고 그 목표에 도달을 하면 빠이빠이 이제 너는 가 하고 이별을 하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혹시나 잘못된 선택한 경우 있잖아요. 잘 모르고 혹은 남들 뒤에 막 팔랑팔랑 하다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럴 때는 과감히 빨리 정리하시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토지만이 아니라 부동산에서 모든 물건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원칙이 다 적용되는 것 같아요. 내 일이 아닐 때는 얼른 빨리 손을 터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잘못된 인연은 얼른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유념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토지를 사서 방치하고 그 토지를 가공할 계획이 없다면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어떤 주인을 만나서 어떻게 토지가 변모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 토지에 관심을 갖고 이것을 계속 개발시키려는 노력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지분 투자와 분할 투자만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지분 투자는 요즘에 소액 그리고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 뭔가 좀 작게 경험을 좀 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분 투자의 단점은 아무래도 수가 많은 경우죠. 예를 들어 기획부동산이 막 100명의 지분 투자를 100명이 같이 지분 투자를 하게 돼요. 그럼 이 100명의 의견을 모은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정말 소수로 5명 이내로 또 토지를 알아볼 수 있고 앞으로의 계획을 조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리더를 믿을 만한 리더를 세워서 그 리더를 중심으로 공동의 합의를 하는 것이 지분 투자로서는 적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어떤 공동의 합의 끝에 우리가 어떤 목표점에 다다랐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같이 정리하겠다라는 어떤 조항, 나름의 어떤 규칙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과 투자를 하라고 하고요. 이것이 안 됐을 때 궁극적으로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유한 물건을 분할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고요. 그리고 이 저자분은 사실은 지분 투자보다는 분할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액 투자의 장점 대신 분쟁의 여지가 있는 지분 투자보다는 하나의 토지를 애초부터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 길에 접하는 면적 기준으로 해서 뭐 4명이면 4등분해서 자르는 거죠. 그래서 내 땅의 경계나 위치, 면적이 정확하게 등록이 되기 때문에 좋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 지역마다 또 분할 조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핫한 지역, 평택, 제주도 각각 지역마다 분할할 수 있는 조례가 다르고 그 부분이 되게 빡빡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면적 차이도 있고. 그래서 어떤 그 땅의 특성에 맞게 지분 투자를 할지 분할 투자를 할지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전 이 저자분이 말씀하신 이 내용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20대는 경험이 없어서 못하고 70대는 내 돈이 장기간 묶일까 봐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투자에 대해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사람도 있고 할 수 없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다 맞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생각에 따라서 그것이 다 그 사람에게 현실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가짐은 어떤 선택을 할 거냐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지금 이 순간도 계획은 있고 땅값은 오르고 있고 지역은 정말 살아있는 생물체이기 때문에 발품불패 결국은 현장을 방문해서 계속 공부하고 노력하다 보면 내 물건도 나에게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좋은 책이죠. 되게 하나부터 열까지 쉽게 알려줍니다. 한번 기회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